안녕하세요. 한국기업평가 IS실의 염자연구원입니다. 2021년 제2차 KR 웹캐스트에서는 총 5개 그룹의 주요 크레딧 이슈를 다룰 예정인데요. 현대차 그룹의 발표를 맡으신 평가 3실 선윤기 실장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본격적인 크레딧 이슈를 짚어보기 앞서서 현대차 그룹의 최근 실적 동향에 대한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로 작년부터 올해까지 현대차와 기아차를 포함한 완성차 업계 전반에 실적 부침이 컸던 걸로 아는데요. 현대차 그룹의 실적은 어떠했는지요? 현대차 그룹의 실적을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그룹의 사업 구조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완성차 업체인 현대차와 기아를 중심으로 자동차 부품, 철강, 건설, 할부 금융업 등을 주요 업종으로 영위하고 있는데요. 자동차의 원재료 조달부터 최종 판매까지 대부분의 과정을 내재화한 게 큰 특징으로 완성차를 중심으로 그룹 전체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에 더불어서 현대차와 기아의 비중이 절대적이어서 그룹 전체의 실적이 현대차와 기아의 실적에 강하게 연동되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최근 실적을 보면 코로나 팬데믹 영향이 2020년 상반기에 강하게 나타나면서 국내는 연초에 와이어링 하네스 부족으로 공장 가동이 중단된 적이 있었고요. 해외는 3월부터 셧다운이 일어나면서 실적이 2020년 상반기에 굉장히 저하되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하반기부터는 또 크게 회복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 연간 실적의 경우 3분기에 대규모 품질 비용이 반영되면서 영업이익률이 한 자릿수 초반대에 그쳤지만 현대기아의 완성차 판매량이 17% 감소함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매출은 2019년 수준을 유지하였고 2020년 4분기 이후에는 영업수익성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완성차 외의 계열사 실적을 보면 자동차 부품 계열사의 경우 현대기아와 유사한 실적 방향성을 보이고 있고요. 철강의 경우 2020년 실적은 좀 안 좋았지만 2021년 들어 회복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건설은 견조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금융 계열사의 경우 현대기아의 내수 판매 호조, 비용 구조 개선 등을 통해 수익성 개선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면 그룹 실적을 좌우하는 현대차와 기아가 판매량 감소에 비해서는 영업 실적은 비교적 양호하게 유지된 것 같은데요. 이럴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입니까? 여기에는 전체적인 제품 믹스 개선이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SUV, 제네시스, 친환경차 등 가격이 비싼 차의 판매가 호조를 보이면서 매출을 방어하고 수익성을 개선시키고 있습니다. 네, 정리하자면 그룹은 현대차와 기아를 중심으로 전반적인 사업 구조가 강하게 연동되어 있고 코로나 팬데믹의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지만 작년 하반기부터 제품 믹스 개선 등을 통해 코로나 영향을 완화시키고 있다로 정리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향후 실적에도 현대기아의 자동차 판매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현대기아의 완성차 판매는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전년의 기저효과로 2021년 판매 실적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9년 수준까지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고 있는 이유는 일단 코로나가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백신 접종 확대에도 불구하고 델타 변이로 코로나가 재확산 중에 있습니다. 물론 팬데믹 초기와는 상황이 많이 달라져서 강력한 경제활동 제한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확산세가 지속된다면 전반적인 자동차 수요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도체 수급 이슈가 완성차 공장 가동을 제약하고 있는 점도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출과 영업이익은 완연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서 2020년 자동차 부분의 매출 실적이 2019년과 비교하여 크게 줄지 않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제품 믹스 개선은 2021년에도 지속되고 있어 매출 실적은 2019년 대비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영업 수익성도 또 다른 품질 비용의 반영이 없다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판매량은 작년 대비 증가할 것이나 반도체 수급 이슈, 코로나 지속 등으로 2019년 수준까지 회복하기는 힘들 것이다.
그러나 매출과 영업수익성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말씀 중에 반도체 수급 이슈가 있었는데요. 안 그래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반도체 공급 부족의 이유는 무엇인가요?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는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수요에 비해 공급이 따라가지 못해서 이제 나타난 현상인데요. 먼저 수요 측면을 보면 완성차 및 부품 업체의 수요 예측이 빗나간 게 하나의 이유입니다. 코로나19 초기 자동차 수요가 굉장히 급감했고요. 이에 자동차 업계는 2020년 하반기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 전장으로 하나의 자동차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반도체 부품 수가 크게 늘어난 데 이유가 있습니다. 반면에 그 자동차용 반도체 공급 측면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고부가가치인 모바일 통신 서버 등 IT 산업의 수요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반도체 업체 입장에서는 여기에 집중하게 되고요. 즉 부가가치가 작은 자동차용 반도체에 즉각적인 대응에 대한 필요성이 반도체 업체한테는 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한파, 화재, 정전 등의 재해로 공장 가동도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군요. 이처럼 자동차 생산에 필수적이고 수요가 많은 부품이라면 수급 이슈의 빠른 해결이 필요할 텐데요. 앞으로의 수급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타이트한 수급 상황은 당분간 계속될 걸로 판단됩니다. 차량용 반도체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공급 부족의 주요한 제품인 MCU나 자율주행용 AI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대만 TSMC를 통한 유탁 생산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요. TSMC가 단기적으로 이 차량용 반도체의 생산 비중을 크게 높일 걸로는 예상되지 않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IT용, 부가가치가 높은 IT용 반도체도 지금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다만 TSMC도 차량용 반도체 공급 증가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화재로 공장 가동이 중단되었던 르네사스나 한파로 공장 가동이 중단됐던 미국에 소재하고 있는 반도체 공장, 뭐 NXP나 TI 등의 가동 정상화 등을 감안하면 차츰 공급 부족 사태는 완화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차량용 반도체는 단기적으로 타이트한 수급이 계속되지만 공급 부족 현상은 완화될 것이다 라고 보고 계시군요. 그럼 이런 반도체 수급 이슈가 현대차와 기아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가요? 현대차 그룹의 경우 1, 2개월 했던 재고 수준을 3, 4개월 이상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요인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21년 상반기에 다른 완성차 업체에 비해 반도체 부족 문제가 심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코로나 초기에 와이어링 하네스 부족으로 공장 가동을 중단한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되자 재고 확보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재고량을 늘린 게 이 반도체 수급 이슈의 대응에 굉장히 주요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그 수요가 높은 차종 위주로 생산 라인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오면서 대응하고 있어서 현대기아의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보면 현대차 국내 공장 중에 아산 공장의 가동이 몇 번 중지되었습니다. 이게 그랜저랑 소나타 생산 공장인데요. 그랜저와 소나타는 모델이 좀 노후화된 상태로 판매 자체가 하락세를 겪고 있는 모델입니다. 네, 반도체 수급 문제는 현대기아의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고 보시는 거군요. 다음으로 반도체가 친환경차에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미래 자동차에 대한 대응 능력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미래 자동차라고 하면 뭐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랑 자율주행차 등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율주행차는 아직 초기 시험 단계고 전기차가 지금 현재 매년 높은 성장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를 포함해서 2020년에 한 300만 대 좀 넘게 팔려서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3% 이상을 점하고 있고요. 오른쪽 표에 주요 업체 판매 실적을 보면 아시겠지만 2021년에도 가파른 성장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판매량을 보면 테슬라랑 폭스바겐이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현대기아는 중상위권의 판매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유럽의 전기차 보급이 활발해서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중국 업체와 유럽 업체들이 주로
상위권에 포진해 있고요. 폭스바겐은 산하에 있는 아우디와 포르쉐를 합하면 2020년 기준은 38만 대 정도를 판매해서 테슬라와 함께 양강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개별 업체 기준으로는 한 10위 정도를 기록하고 있고요. 폭스바겐처럼 자동차 그룹으로 순위를 정할 경우에는 한 5위 내외를 기록하고 있어서 시장 초기 판매 현황은 괜찮은 편입니다. 그리고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이 GMP 생산 라인을 구축해서 아이오닉 5와 EV6 등의 신차를 출시하는 등 본격적인 양산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다수의 공유 플랫폼 비즈니스 지분 인수, 레벨 4 이상의 자율주행을 위한 앱티브와의 합작 법인도 설립했고요. 그리고 계열사를 통해서 수직 계열했던 내연기관 그 차처럼 전기차도 계열사를 통한 수직 계열화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고전압 배터리가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BSA와 동력장치 부품인 PEM 등을 담당하고 있고요. 현대위아는 열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대오토로는과 현대 MN소프트와 합병해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룹의 전략적인 움직임을 감안하면 자동차 산업구조 패러다임 변화에 그룹 차원에서 비교적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미래 자동차에 대해 현대차 그룹이 비교적 잘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우리나라 경제를 위해서도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현대차 그룹의 주요 크레딧 이슈와 관련한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선 실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